2부부터는 이제 1부에서는 좀 입을 풀었으니까 2부부터는 조금 모럴 게임이라고 해서 모럴 머신 좀 더 예민한 주제로 토론을 해보는 시간. 오케이. 이제 궤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주제. 이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그거야. 아, 오케이.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 직진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무인 자동차야.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 거거든? 직진하기가 있고 방향 꺾기가 있어. 듣는 사람도 그냥 말로만 이해하면 돼. 오케이. 내가 차 타고 있는데 직진할 수 있고 방향 끌 수 있는데 방향을 꺾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해줄게. 직진을 하면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앞 차선의 보행자의 충돌에서 한 명의 남성 의사가 사망해. 의사 사망? 근데 방향을 꺾으면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장벽이 충돌하거든. 그래서 타고 있던 한 명의 남성 의사와 한 명의 남자 아이가 죽어. 그러니까 꺾으면 두 명이 죽는데 남자 의사랑 남자 아이고 직진하면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남성 의사만 죽는 거야. 왜 하필 의사야? 여기서 데이터를 쌓으려고 각계각층의 직업들을 넣어가지고 판단. 이런 게 과연 판단에 대한 요소가 될지. 1+1이네. 그럼 지금은 직진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 직진하고 있는 직진 상태야? 직진은 당연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먼저 내 의견을 말하자면은 사실 그거야. 의사가 일단 꺾으면 두 명이 죽는 거고 한 명이 죽는 거다. 안 꺾으면 상관없어. 일단 안 꺾는 데야 무조건. 나도 꺾으면 안 돼. 꺾는 순간 나의 선택이야. 안 꺾는 거는 이제 무인 자동차잖아.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야. AI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는 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직진하고 있는 상태잖아. 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잖아. 그 로봇공학 3원칙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제 영원칙에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게 있지만 첫 번째는 주인한테 절대 복종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차 밖에 있는 사람보다 그 AI에게는 우선인 사람이야. 그치. 그러니까 AI가 맘대로 그거를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그 AI한테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의 목숨이 밖에 있는 사람으로 먼저야. 그러니까 원래 직진이었으니까 직진대로 가야 된다. 원래 직진이었으니까 직진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직진을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죽고 꺾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죽어. 그럼 꺾어야지. 그러니까 너 말은 이 기계의 주인을 항상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지. 주인을 보호해야 한다 무조건.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람 수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직업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이 연령대로도 생각할 수 있고 너가 말한 것처럼 그 기계 자체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내 생각은 이거야. 이 상황에서는 내가 봤을 때 자꾸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대입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AI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도 사실 직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직진이라는 건 어쨌든 현행법상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인공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파란불에 얘가 가는데 의사가 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 일반적으로. 맞지. 어떤 법적인 범주 안에서의 책임을 따져야 된다. 아니지. 이제 빨간불에서 멈추라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걸 수도 있잖아. 맞네. 브레이크 고장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맞네. 브레이크 고장이라서. 나는 이제 더 뭔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핸들을 꺾는다는 거는 추가적인 컨트롤의 개입은 없어야 돼. 목숨이 걸리는 순간부터. 핸들이 꺾는 거니까 이제 뭔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안 결정하는 것도 결정하는 거겠지만 그치. 일단은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너네 결정 의사에는 직업이나 직업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게 먼저. 왜냐면 이게 실제로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운전자는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살리는 선택지로 간단 말이야. 이거 AI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야. 납득이 된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를 우선적으로 가는 선택지로 개발해야지 단순히 모두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적게 있는 사람이 죽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에 박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직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직진해야 되고 추가적인 컨트롤 개입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운전자 상관없이 추가적인 컨트롤 개입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직진으로 간다. 오케이. 일단 나는 어느 정도 대민이 얘기는 납득이 되는 것 같아. 물론 예를 들어 내가 비행기 운전사인데 이게 AI로 가고 있고 승객들이야. 그럼 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난 납득이 된다. 그러면 직진하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진짜 직진하는 거네 이제. 우리 때문에. 이제 움직여? 제출. 그러면 다음. 무인 자동차는 또 이게 계속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 직진 혹은 방향 꺾기야. 근데 이러면 계속 같은 그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일단 해봐. 해보자. 몇 개 해봐 일단. 방향 꺾기는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 장벽에 충돌하는데 두 명의 노인 남성, 노인이 타고 있고 한 명의 아기, 한 명의 여성 의사, 한 명의 남성 운동선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어떤 이런 AI가 순간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 직업이라던가 어떤 나이 연령대라던가 이런 게 어떤 그들의 운영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 같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의사인지 운동선수인지 어떻게 알아? 뭐 그 정도는 몰라도 예시를 드는 거야. 연령대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나중에 다 네트워크 연결되면 알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직진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노인 남성, 한 명의 아기, 한 명의 여성 의사. 그러니까 직진하면 3명이 죽고 그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방향 꺾으면 5명이 죽어. 이게 또 비슷하게 그러면은 직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일단 밸브인 게 1대1로 해도 아마 직진을 선택할 것 같은데 5대3이면은 심지어 3명이니까 사람 수로 봤어도 직진이 이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5대3 아기랑 여성이 그러니까 나는 목숨은 1대1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노인의 목숨이랑 아기의 목숨 중에 뭐가 더 소중하다 이런 건 없어 내가 볼 때. 맞지. 근데 좀 극단적으로 가보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사고가 났어. 나는 죽어. 근데 왼쪽 꺾으면 노인이고 안 꺾으면 아기야. 1대1이야? 근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봐. 너가 딱 차에 타 있어. 테슬라야. 오토파일럿으로 자동주행이 돼. 근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기계는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 이러면서 너 맘대로 꺾어. 넌 그 상황에서 그게 납득이 돼? 근데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이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 어떤 되게 다양한 특수한 상황이 나타나잖아. 여기는 일반적인 예시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게 모든 특수한 상황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는 결국 그거야. 운전자를 보호해라. 근데 예를 들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죽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막 마음대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근데 그 같은 생명이면은 또 이거에 대한 그걸 따져야 돼.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쌓여야 다양한 너가 말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인간이면은 그 주체가 있으니까 그걸 결정하는 건 본인의 몫이지만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겠지. 근데 왜 꺾는 사람이 좀 더 밸런스가 안 좋은 줄 알겠다. 보통 인간이라면 꺾을 테니까. 그치. 일반적으로 옆으로 안 보니까 꺾지. 보통. 꺾고 생각하니까.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거래. 가던 방향으로 가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인간의 그런 차고 인간의 그 뇌에서 있는 그런 게 있대. 일단 피한다 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꺾는 거래. 그렇지. 일단 피한다니까 무조건.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또 다른. 그치. 이성으로 해봐야지 이때는 조금 더. 나는 노인. 근데 애초에 내 생각에는 인간의 DNA에 각인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사시대의 인간이 호랑이한테 쫓기고 있어. 근데 일직선으로 도망가면 죽으니까 그치, 왔다 갔다 틀으면서 숲속으로 숨고 이게 아직까지도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는 건데 맞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I가 뭔가 새로운 길을 찾기를 바라는 건 난 아직 불가능이라고 보거든. 근데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역설이잖아. 인간 중심이 아닌 기술은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거 역설이잖아. 왜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꺾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질을 없애고 직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인간을 따라하는 형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아니지. 그 본성을 기계한테 위탁해 놓은 거니까 기계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나는 이건 만든 반론을 할 수 있는 게 본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때는 꺾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꺾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려고 꺾는 거잖아. 그건 맞는데. 이게 맞긴 맞는데 뭐 상관없다 쳤을 때 이 본성적으로 꺾는 데 쳤을 때 어차피 우리 결과를 예측을 못하니까 꺾는 거란 말이야. 본성적으로. 그렇지. 앞에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 그치. 미리 정해주는 거니까 이때는 인간의 본성보다는 인간의 이성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는 당연히 나도 이제 만약 운전하다가 앞에 딱 나왔으면 무조건 꺾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10초 전에 돌아가서 꺾을래 말래 딱 결정을 딱 정지시켜놓고 결정해. 하면 이제 그때 결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니까. 근데 콘크리트 벽에 사막 박았다고 탑승객이 다 죽는 그런 느자고 없는 차가 있어? 그거는 이제 이걸 게임을 위한 하나의 설정이라고 치고. 그거 맞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성별의 차이도 있을 테고 분명히 이거를 무조건 운전자 주의하라고 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무조건 있지. 있으니까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와서 일단 이걸 직진으로 넣고 다음에 뭐가 특별한 게 안 나오면은 좀 그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랑 우리가 좀 세워보는 걸로 다 계속 비슷한 얘기야. 여기서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꺾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지에서 나의 탑승자의 목숨이냐 외부자의 목숨이냐인데 그 외부자의 어떤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이게 고려되는지. 이걸 딜레마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좋은 선택지지만은
당장 그 차에 타 있는 내 입장에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 거야. 맞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이건 사실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그거야. 개인의 상황을 자꾸 국가, 사회, 기업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생긴 딜레마가 이거야.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자체가 개인이 개발한 게 아니잖아. 그치. 알고리즘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회로 만들어진 당연히 국가, 사회에 기반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언맨 같은 거 보면은 자비스가 주인 살리려고 막 적팀 쩌리들 막 죽이잖아. 그치. 그거는 개인이 개발한 기술이니까 가능한 건데. 그건 그치, 아이언맨이 그치.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할 수 써놓은 알고리즘인데.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그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돈을 주고 사는 거야. 내 목숨을 지킬 기술을. 그런 예를 들어 내가 아이언맨 슈트를 산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내 소유에.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기대하는 건 단순히 길을 잘 찾고 잘 가는 것도 있지만 유사시에 나를 지켜줘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인공지능으로서의 판단이. 그러니까 결국 인간 중심의 기술 진보라는 게 단순히 기술만 진보한 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지. 단순히 너무 거시적인 입장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만 한다라는 게 자꾸 개인의 상황에 개입돼 버리니까 딜레마가 돼 버리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거는 완전히 동의는 할 수가 없는 게 난 분명히 거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완전히 미시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다수를 살리는 경우들이 있지.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일어나.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희생하면서. 근데 그럼 만약에 어쨌든 일단 얘기해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게 목숨까지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렇게 된다면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나의 이득만을 위한 사회가 될 거 아니야. 과연 그 사회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냐는 거지.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인간이야? 그건 아니거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너 방문을 막 누가 두들겨. 에이전트들이 왔어. 날 죽이려고. 미래에서 왔대. 너를 죽여야 된대. 너를 죽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 인류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 위해 살 수 있대. 그러니까 제발 죽어달래. 죽을 거야? 믿지 못하니까 못 죽을 것 같은데. 그거는 못하지. 근데 그게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너무 극단적이잖아. 아니, 극단적이도 언젠가는 이거를 만들면서도 언젠가는 해야 될 고민이 이거야. 나는 조금 이제 개인한테 죽음을 강요할 수 있을지 다른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 게 만약에 개인을 위해서 어쨌든 운전자 보호를 최우선을 해라 했을 때 결국 차를 만드는 거는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 모든 차가 다 운전자를 최우선을 해라. 무조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얘는 피하면은 자기 할 수 있고 얘는 피하면 할 수 있는데 둘 다 피하면 뭐 죽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차를 팔아야 되잖아. 팔자고 근데 어떤 기업의 차는 운전자를 살리고 어떤 기업의 차는 더 많은 사람을 살려. 어떤 기업 차를 살려. 그러니까 물론 운전자를 살리겠지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알고리즘이 되냐면 운전자를 둘 다 살렸어. 둘 다 살리는 방법을 하면 다시 역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역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둘 다 살릴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 굉장히 이상적으로 대민이 말처럼 되려면 근데 난 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 그렇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게 무조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지금 당장 차 끌고 도로로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야. 그거는 맞아. 근데 만약에 그 이기적인 거를 인공지능이 그대로 대입해. 그럼 운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 근데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우리나라에서 시범 주행했는데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가 되게 거칠어졌다는 데이터가 있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그건 아마 맞아. 왜냐면 걔네들이 빅데이터에 따라서 가는데. 안 다치니까 뭐 그런 거. 국내, 부산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부산에서? 그럼 뒤진다. 이제 깜빡이도 안 넣고, 막, AI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계잖아. 근데 인간과 흡사한 기계, 어떤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은 기업이 존재 이유는 뭐야? 돈 버는 거야. 돈을 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빛 좋은 개사육으로 포장해놓고 결국엔 자기들한테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운전자를 살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 운전자를 안 지켜주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서로 지들만 보호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차를 나와서 지금 강변북로랑 똑같을 거야. AI가 점령을 해도. 근데 그럼 다행이지. 똑같으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끝까지 들어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운전자만 살리는 방향으로 가. 근데 만약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돼. 그럼 끝나는 거야. 너만 좀 해피엔딩이야. 이게 방어 운전한다면 얼마나 좋아. 해피엔딩인데 들어봐. 해피엔딩이 끝나. 근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아까 경민이가 말한 것처럼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를 살리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중계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또 그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어떤 무조건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건 사실 없고 더 나은 게 뭘까 하는데 내 생각에는 무조건 운전자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서 모든 게 다 무슨 정해져 있는 것처럼 탁탁탁 움직이면 베스트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가정은 운전자를 위한다면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그치. 교통 상황에 따르겠지. 그러면은 고속도로 1차선을 점거하고 달리지도 않을 거고 과속도 안 할 거고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도 잘 넣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차가 이러면 사실 사고가 안 나. 나지. 뭐 오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치 오류는 없는데 현저히 줄어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과속하고 끼어들기 하고 뭐 보복 운전하면서 자기들만 챙기는 거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운전자만을 생각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일단 사고 자체는 줄어들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반박을 해볼게. 다 모두가 운전자를 위한 차를 만들었어. 그래서 모두가 과속을 안 하고 모두가 교통법을 잘 지켜. 근데 내가 만약에 기업을 출시했는데 우리 차는 과속해. 왜냐면 애새끼를 과속 안 하니까 내가 해도 안 다쳐. 시장 경제에 따라서 내가 90km 달릴게. 너희 80km 달릴게. 이거만 팔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 근데 넌 안전해. 왜냐면 남들 안전하니까. 남들 안 차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붕괴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가장 들어가는 게 이런 거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놈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시장 사회의 논리 어떻게 보면 네 말은 그걸 법으로 정해놔요 지금 그걸. 네 말은 되게 공산주의적인 느낌인 게 모두가 균등해야 된다. 예를 들어 북한만 균등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민주주의적으로 맞지만 그 법을 지켜주는 한에서 예를 들어 포르쉐가 있고 페라리가 있고 한국에서 타잖아. 소나타도 있고 어떤 경제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다 똑같아지면은 경민이 말처럼 그 똑같아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군가 그 법적으로 이제 법으로 모두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론 법적인 허점이 있다는 거고. 아니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에 제한 속도가 50km야. 그치. 경보속도로가 120이야. 포르쉐를 타는 사람도 페라리를 타는 사람도 그 안에서 50km로 달려야 돼. AI든 뭐든 간에 거기서 속도를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긴 하는데 차선 변경을 개빨리.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안 날리면 차선 변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카이팅을 해 막. 근데 이 새끼는 카이팅을 존나 해줘. 근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 그럼 이 기업은 성공하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정치권이면 법을 바꾸겠지. 그럼 카이팅의 그럼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깜빡이 4번 이상 킨 다음에 10초 이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규제가 많아지면서 공산주의로 가는 거라니까.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어차피 기술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통제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거 맞는데 그 통제가 과해지는 순간 그건 내 경리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 통제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잖아. 억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지. 왜냐면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 이윤 투자 왜 막으세요? 우리 법 지켰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 거지 준법 정신을 지킨 게 아니지. 허점을 파고든 게 아니고 법이 없는 부분이 말이 허점이지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법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걸 이게 허점을 파고든 거냐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거냐 문제가 있지만은. 틈새 시장이지 사실상. 근데 사실 이제 그거 기준으로 봐야지. 만인의 안전에 위험을 주느냐 안 주느냐. 안 주지. 왜냐면 남들은 열심히 달리니까 천천히. 근데 난 이거를 더 이상 반박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들을 아마 거기서 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 이 의견도 맞고 이 의견도 맞거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데 세상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대립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적정선에서 타협을 봐야 현실적인 그 기계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봤자 분명히 고려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훨씬 많지.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고려해가지고 법으로 정해놔야지. 난 그건 말이 안 돼.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성적인 사회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도 굶어서 죽으면 안 되고 기아도 없어져야 되고 세계 빈곤도 없어져야 되고 뭐 다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최소한 말로라도 좋은 세상이어야 될 거 아니야. 현실이 개천이야. 내가 법이라는 건 생기면 생길수록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네. 근데 말로라도 좋은 세상인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모든 좋은 것들만 보여주기 위해서 치중하고 그 아닌 것들을 감추게 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민이 말대로 모두가 50km 무조건 정규 속도 주시해야 되고 차선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쭉 가야 돼. 말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서울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왔다 갔다 출근길이 더 멀어지니까 50km 달리니까 경기도 새끼들 2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지금도 더 심해지지. 지금 80km씩 갈 수 있는데 50km로 다 같이 가야 돼.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건 방금 하나만 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부작용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법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게 내 전제야 일단은.
법이라는 건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결국엔. 그리고 법이라는 건 모두를 위한 게 아니고 절대 한 이익 집단을 위한 거라 생각을 해. 오, 이것 좀 위험한데. 근데 나도 그거를 생각하는데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왜냐면 법을 모든 거라고 위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그게 역설적으로 이익 집단을 위한 거라고 꾸며내는 말처럼 들리거든. 물론 아니지. 나는 법은 만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지만 만인이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야. 그럼 오케이. 내가 너 말을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대민이 말대로 너는 운전자를 채워준다는 거잖아. 무인자 동사에 있어서 운전자가 없어. 수송차야. 수송차야. 근데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를 보호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 그 차는 무조건 사람을 보호해야지. 보호하는 쪽으로. 근데 여기서 나온 문제는 그거였어. 양쪽 다 죽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그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거지 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뭐 직업적인 게 그게 더 고려할 상황을 점점 좁혀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알려주는 거.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었겠지. 근데 그 다음은 그거 없다. 해볼래? 그거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보면. 이게 뭐 너의 준보점을 약간 제거해 주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기준이 정말 명확해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 선택을 빨리빨리 했어. 왜냐면은 이 급박한 순간에 뭐가 중요하지 이거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는 거야. 알고리즘을 짧고 굵게 만들어낸 거.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일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왜냐면 나는 어떤 명쾌한 근거는 사실 없어. 근데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회에서 열등한 사람이면 저 차는 핸들을 꺾어서 나한테 달려오겠지. 그게 좀 무서운 거야 나는. 그게 무슨 말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나는 대학생이고 가진 거 없고 근데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의사하고 막 정치인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럼 저 차는 잘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가지고 나를 죽이러 올 거야. 사고 날라면 그런 판단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에 대입을 한 게 아니라 서 있는 사람한테 대입을 해보라는 거야. 가만히 잘 가던 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지. 얘 운전자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렇지. 맞아. 그거 뭐든 다 난 개인적인 입장에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나온 그게 있거든. 아까 방금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차 우선시 해야 되잖아 탑승자를. 근데 차에 5명이 타고 있는데 직진하면은 한 명만 죽어. 근데 꺾으면 5명 다 죽어. 이거랑 반대로 한 명만 타고 있고 5명이 있는데 직진하면 5명 다 죽고 나만 살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의 죽음에 개입할 수 있냐 없냐. 개입? 그러니까 내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죽거나 이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그 as it is로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개입을 하는 순간 죽지 않아도 될 이 한 사람은 죽는 거잖아.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죽이는 거에 집중해보자.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마침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오늘 집 가서 짜파게티 끓여 먹을 안 죽어도 되는 대학생인데 어느 누군가의 도덕성 있는 판단에 의해서 갑자기 기차가 꺾어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 그렇지. 이런 딜레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사람도 아니고 AI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 재수없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너가 말한 거에 약간 반박이 되는 게 이제 운전자의 너 말대로 모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운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기업이 성공할 거다라는 전제잖아. 왜냐면은 당연히 그게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팔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사가 날 수도 있어. 이 새끼를 자꾸 보행자 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후속 조치가 돼야 되는 거지. 보행자를 막아라? 내가 말하는 거는 당연히 운전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한 자동차들이 잘 팔릴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지. 사람이 관한데 그럼 계속 살까 아니면 불매운동 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불매운동 해도 살 사람은 살겠지. 근데 아무리 불매운동을 해고 이미지가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을 때 보호하면은 당장 작년에 뭐 일본 불매운동 있었지만은 당장 일본 차는 국산차보다 조금 비싸지만 품질도 좋고 장고장도 안 나고 연비도 좋아. 그러면은 소비자는 그냥 내가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돈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야. 그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뭐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구매한 게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면 그건 그치. 이제 정부나 사회가 나서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시정을 하면은 근데 무조건 운전자 보호를 못 해.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만약에 운전자니까 이 시정을 해서 조금 뭐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운전자 보호를 결국 조금 포기를 해야 돼.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한 발씩 물러나야 되는 거지. 그치. 어느 회사는 조금 물러나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너무나 혼돈이야 이거는. 오케이, 일단 넘어가서 근데 나 그런 생각 든다.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나 어떤 상상적 나래에서 무조건 AI가 차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차에 타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그게 굉장히 잘 작동해서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 그러니까 사고율이라는 게
운전자가 그 죽는 확률, 운전자가 오케이. 피해를 당하는 확률이 그러면은 걸어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럴 수 있겠지. 다 차 타고 다니려고. 아니면 적어도 차 없는 거리에 가거나. 그리고 그 차의 어떤 기술력의 차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좋은 차. 뭔가 차를 하나의 방어 기제처럼 쓰는 세상이 올 수 있겠다. 근데 약간 그건 난 지금 조금 있다고 보거든. 있긴 해. 왜냐면 이게 약간 뭐 지금 당장 안전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 하면 딱 볼보 딱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케팅해서 성공한 회사도 이미 있고. 있지. 그리고 실제로 뭐 탑기어 같은 잡지에서 매년 발표해. 그 안전 순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통 보면은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 신경 좀 쓴 브랜드들이 가장 위에 있고, 좀 저렴한 브랜드들, 뭐 인도나 중국, 옛날에는 한국 차도 바퀴 달린 냉장고라는 오명이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저렴한 브랜드들이 거의,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의문은 지금 당장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인데,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있냐? 나도 맞아.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8천만 원짜리 볼보를 사면은 더 살 수 있고 뒤에서 120km로 들이박아도 살아. 그치. 근데 만약에 다마스 타고 내가 다마스야 죽어. 그냥 20km로 넘어졌는데 뒤져. 그러니까 목숨값이 7천만 원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너는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돈으로 목숨은 살 수 없지만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예시에서 봤을 때 죽을 목숨은 살릴 수 있지.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 이 시장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이 돈 없는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는 건 아니거든. 그건 절대 아니지. 근데 나도 승준이 말 동의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래서 결국 돈이라는 거는 단지 지폐뿐만 아니라 노력을 환산하는 거란 말이야. 뭐 노력이라고 하도 좀 그렇고 내가 봤을 땐 사회적 기여, 사회적 기여를 환산한 건데 내가 볼보를 샀다는 거는 8천만 원을 줬다는 것은 내가 8천만 원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생명을 살렸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간접 자본을 통해서. 간접 자본을 통해서. 물론 이거 8천만 원 없다고 죽을 건 아니지만은 이걸로 몇 명의 실업자를 살렸을 수도 있고 몇 명의 상인을 살렸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 다마스를 만약에 월 200만 원밖에 안 했어. 물론 이게 죽을 목숨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 이론상에서는 좀 논리적이라는 거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마스보다는 볼보가 훨씬 더 기여한 말이 한 게 많다는 거죠. 여태까지. 사실 맞기는 한데 공공연하게 꺼낼 만한 말은 아니지. 그치. 좀 조심했는데 나는 이런 의견 표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아니면 반박해주면 좋고. 아니, 나는 그런 사회적 기여적인 접근보다는 난 이거야. 뭔가 물건을 살려면 그에 맞는 값어치들이 정해져 있잖아. 그치. 시장이. 그럼 그 값어치들은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 뭐 예를 들어 이게 더 이쁜 무형적 가치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기능의 가치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말한 시장 경제라는 건 돈을 벌어서 더 나은 게 목숨 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불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걸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약간 관계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게 특히 자동차처럼 나의 어떤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8천만 원 투자했으면은 당연히 그에 마땅한 게 따라와야 되는 거고 다마스를 산 사람이 너 못 쓰는 죽어도 돼 이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물건에 대한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라는 거지. 맞지. 약간 에어백 없는 거 알고 샀으니까. 그치.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난 좀 너 약간 샀던 시점을 보는 거고 난 사기 전까지의 과정을 약간 보는 느낌. 네, 내가 약간 여기서 번외로 얘기해줄게. 그 자동차에 대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데미가 그 얘기했잖아. 인간이 꺾는 이유가 되게 우리 DNA에 각인된 그 동물 같은 걸 피할 때 옆으로 꺾는 게 훨씬 더 살기 좋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그러면 왜 옛날에 그런 일보다 지금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죽는 인구가 막 엄청나게 많아. 상상 이상하고. 자동차가 나온 지 100년도 안 됐으니까. 그거 맞아. 그거야. DNA 아직 각인이 안 됐으니까 이 되게 기형적이고 이상한 이 물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나가는데도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로는 이건 되게 극단적인 거지만 시간이 지나게 될수록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외형 있잖아. 이 눈이 달려 이 조형이 나오고 창문이 있고 바퀴가 4개 달려 있고 이거에 대한 공포가 인간에게 각인이 될 거라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그 형태를 가진 게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말이. 그거는 마찬가지로 생각 드는 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배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생각하거든. 어떻게 보면 그 충격적인 사건들에서 트라우마로 인해서
옛날엔 배 탈 때 아무 생각 없었어. 이게 뭐 가라앉겠냐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건 이후로는 좀 배에 대한 무서움이 생겼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비슷하게 또 자동차도 그럴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건 더 장기적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10만 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무서워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그때는 뉴스에서 사람들이 뭐 시시탱크를 제발 무서워하세요 뭐 이런 뉴스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력이 그 인간이 적응력이나 그 어떤 그래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 찰나에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그 기술이 그걸 따라잡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진짜 생각해보면 무섭거든.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게 더 두려워. DNA가 발전하기 전부터 이제 기술이 발전되는 느낌. 사실 적자 생존에 의해서 이런 게 되는 거니까. DNA 얘기 나오니까 나도 번외로 하나 하자면은 그 불쾌한 골짜기 효과 알지? 유쾌한 골짜기 효과? 유쾌한 골짜기. 근데 그게 약간 오히려 인간이랑 안 닮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인간이랑 비슷하게 닮으면서 캐치 같이. 맞아. 그런 걸 더 무서워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약간 우리 DNA 왜냐면 이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난 효과니까 그럼 우리 DNA에 그게 있는 거야. 그치. 뭔가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랑 다르게 생긴 누군가를 경계하려고 DNA에 심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거가 난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비슷한데 다르면 오히려 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아예 다르면은 그치. 약간 왜냐면은 뭐 네안데르탈인이랑 호모에리투 싸우고 그 시절에 아마 각인된 게 아니 아닐까 그 싶긴 전부터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훈센 대원군대만 해도 외국인 들어오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 이 새끼 노란머리거든. 처음 보는. 마치 그때는 그런 거 보면서 불쾌한 골짜기를 느꼈었어. 불쾌한 골짜기겠지 당연히 그게. 씨 불쾌하겠지. 씨 닮았으니까. 코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포 쏘고 가라앉히면 제너럴 처먹을 시키는 거야. 그냥 병인 박혀 시키고 그러지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외계인 쳐들어온 거거든. 그치. 그렇게 이 생각했었어 그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DNA 이게 진짜 외계인과의 만남이 각인되었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나는 그게 오히려 뭐라 해야지 역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약간 결과부터 놓고 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왜냐면 난 이런 상상 좋아하거든. 나도 근데 좋아. 왜냐면 그런 게 그런 거 있잖아. 그 해저 이말리. 해저 이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그 해저 속에 있는 그 노틸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저에 지금 해저 이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문과가 이과를 이끈다고 생각해. 그거 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느 측면에서 동의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도 그 당시에 기술 낙관론이 엄청나게 야 기술은 무조건 좋은 거다. 모든 사람들이 19세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프랑켄슈타인 혼자 작가 혼자 썼는데 아무도 다 외면. 근데 지금 오면 이거 시대를 앞서간 작품이다. 이러고 있잖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지. 그러니까 기술이 닿기 전에 인간의 상상이 먼저 닿아. 그래서 한번 묘사를 해보는 거야. 좋게도 해보고 나쁘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상상력으로 먼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해저 이만리가 안 나왔으면 해저 탐사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궁금하지 사람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의 인문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인문학의 정점 마지막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 책과 영화에서 보던 경험을 최후로 인간에게 선사해 주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미래로 가면 물론 뭐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만 기술이 더 앞지르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래 그게 특이점이라는 거지. 그 특이점이 오게 되면은 진짜 기술이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족간 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 러다이트 운동 한번 해야지. 그냥 갖다 비슷하게 듀운 되는 거야. 듀운. 구글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냥 부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래 되면은 그 사막 가가지고 준처럼 이제 모래벌레 싸우고. 아니 근데 그 그림 그리는 AI가 요즘에 되게 유행이잖아. 그래. 야, 내가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으면 난 진짜 러다이트 운동을 했을 거야. 근데 작가들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그런 말 있던데. 니네가 한 컷 그릴 줄 알지 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약간 이런 얘기. 그치, 약간 아직까지는 인문학이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야. 못한다. 근데 아직 금방이야 그거. 1년이야. 아니, 나는 그것도 봤어. 그 AI가 그 소설에 첫 문단을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자연어로 그 다음 장면을 내가 상상해서 쓰잖아, 한 문장을. 그 다음 문장을 또 써줘, AI. 맞아. 그거 있잖아. 그 AI가 쓴 소설 있잖아.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 다 읽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쓴 거. 근데 나 그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나는 그 작품을 존재는 알았는데 읽어보진 않았거든.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이거 읽어보라고 이거 누구 거게 이랬어. 읽어봤어.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거든. 근데 진짜 그 AI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쓴 글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게 있구나. 근데 이거는 무서워. 내가 한창 글을 많이 읽고 썼을 때는 확실히 그때 가장 많이 읽은 작가의 문체나 필체가 나타나.
근데 너는 그거를 너의 머릿속에 한번 뇌이징을 해가지고 새롭게 걸음종이를 걸러서 나온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새끼들은 그 전체를 모아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내는 거잖아. 이 구조 자체가 좀 다르지. 러다이트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약간 사진기가 나오고 나서 화가들의 화풍이 확 바뀐 것처럼 뭔가 맞아, 지금도 맞아. 예술적인 특이점이 한번 올 때가 되긴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뜬금 개연성이 없는 소설이 등장할 수 있다 생각해. 아예 기계가 상상 못할 정도로 이상의 시처럼? 그냥 갑자기 움직이다가 똥 싼다 이런 것처럼. 뭐라는 거야? 기계가 아예 빅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게 근데 기계는 그것조차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해가지고 근데 그걸 더 벗어날수록 더 인간적인 거라고. 그러면 그게 더 벗어나면서 그게 또 파이가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이고 거기서 이제 도망가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최근에 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네가 다른 멀티버스 이동하려면은 네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일어날 수 없는 뜬금없는 일을 해야 된다. 예측할 수 없게. 예측할 수 없게. 후드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측할 수 없게. 그거 비슷한 거지. 맞아. 갑자기 립밤 꺼내서 립밤 먹으면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 아 진짜? 왜냐면은 네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 세계에서 미리 프로그래밍 안 돼 있는. 그래야지 그냥 개연성 있는 걸 하면은 후드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후드가 메타버스처럼 존나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래 문학 같은 경우는 네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예를 피카소. 누가 그림 이렇게 예측하겠어. 그림 뭐 있다고 그치, 피카소의 그림이 지금 AI 시대에게 우리의 답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피카소 풍으로 AI 돌리면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피카소 풍의 그림인 거고. 피카소 같은 사람이 피카소가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 그 본연 그러니까 인간이 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잖아. 그 감정에 솔직해져야 돼. 난 이렇게 생각해. 사진 카메라의 등장으로 극사실주의에서 그치. 더 추상적으로 인상주의로 바뀌었지. 사실 아직도 극사실주의 작가들은 있잖아. 없지 않아. 옛날만큼 많고 대두되지 않을 뿐이지. 맞지. 그거는 난 그거라 생각해. 약간 처음에 인공지능이 쓴 소설 나왔을 때도 막 작가들이 겁을 먹었대. 지금도 인공지능이 막 그림 그려주니까 만화가들이 막 불안해하잖아. 근데 난 좀 인간이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씨발 네가 나 이길 수 있어? 네가 나 이기고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이 족밥 기계 새끼가? 난 이게 인간한테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고 위축되고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기계 부술 수 있거든.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네. 난 좀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 약간. 근데 그거의 원천은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끝없는 물음과 해답이야. 그건 나도 동의해. 나는 그게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맞아. 거기서 나는 내 답은 아까 말했다시피 최대한 개연성 없게 가야 된다. 최대한 예측 불가능하게. 기계도 예측 못해. 진짜 후드처럼 가야 된다. 레오안의 움직임처럼. 레오안이 되게 보면 미래랩이야. 미래. AI는 절대 못하는 랩.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걸 알고리즘으로 흡수되는 순간 내 여태까지 쌓아둔 알고리즘이 다 망가지는 거지. 그런 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러다이트 운동을 진행시켜야 된다. 이제 이제 정신적 러다이트. 근데 여기서 이제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 나타나면은 거기서 또 특이점이 나오는 그 허 알죠? 그 영화. 그런 거 보면은 거기 요즘에 그거 있잖아 이루다. 나 몰라. 맞아. 이루다.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말고 그 챗봇. 야 심심이 같은 거야. 근데 심심인데. 럭키 심심이. 근데 심심이도 인간이 하는 거 아닌 거 알아? 그러니까 심심이의 시스템은 인공지능이었어. 어떤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입력하는 건데 이루다는 AI잖아. 아니 오늘 깔아서 해봐. 재밌어. 나 그렇게까지 이루고 싶지 않아. 허대가 나 전화한다니까. AI랑 전화. 근데 이게 실제로 페이스톡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 뭐래? 그 이루다랑 대화를. 진짜? 진짜? 페이스북 메시지로 할 수 있었는데. 메시지.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고 하니까 맞아.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거든. 근데 그때 그거 느꼈던 사람이 되게 많대. 뭘 느꼈? 그 영화 허에서 나왔던. 잃어버린 느낌. 그 느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았대. 무서워. 무섭다. 근데 그때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로 얘가 대화를 하는 건데 우리 대화를 하다 채팅을 할 때 막 너 어디 살아? 예를 들어 난 부산 어디 살아? 이걸 빅데이터로 쌓아가지고 남들은 전달해 주는 거야. 사생활에 노출. 이루다가 이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개인 정보를 남들한테 넘기는 거야. 근데 그럼 그 이루다를 그게 누구 정보인지 모르잖아.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기업은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하나하나 그거를 깃허브에 풀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서비스를 급하게 중단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됐지.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 근데 너가 그런 말 하니까 떠오르는 게 아까 감정이 인간만의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인공지능 예를 들어 감정을 못 느껴. 근데 내가 인공지능한테 감정을 느껴. 헐처럼 너가 아까 말한 이루다처럼. 그러면 또 이게 또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네. 있는 거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10도 근데 영화에서 그 인공지능 걔가 그런 말 하잖아. 아니 나 근데 아직 영화 안 봤거든. 그래? 스포일러면 좀. 하긴. 아니 스포 아니긴 해. 그럼 얘기해봐. 너 아까 얘기한 거 알아? 너가 말한 것처럼 떠났다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지? 그러면은 돌아와서 남자애가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걔 여자애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몇천 명의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0 몇 명을 사랑하고 그 중에 너도 포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식탁에 채워줘. 죽어야 돼? 뭐 죽다 말 안 했어. 이세카이로 가면 돼. 이렇게 VR 쓰고 바로 인셉션처럼 그냥 꿈만 꾸면서 이제. 아무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좀 골로 가긴 했는데 좀 모랄 머신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토론을 좀 했죠. 후드로 끝난. 인공지능으로 시작해서 후드로 끝난. 결국에 후드가 승리한다. 후드에서 살아남는 법을 꾸준히 연구하다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인공지능 후드가 약간 인간의 심연이 마주치는. 끝이 하는 거 봐, 둘 다. 존나 맞아요, 정신 차려. 러다이트. 러다이트 해야 돼? 러다이트 마냥. 인간 러다이트. 이세돌도 러다이트 하면 죽어. 그거 맞아. 그 댓글 봤어? 어떤 얘가, 이세돌 이기면 뭐함? 그냥 대가리 한 대 맞으면 죽는데, 대댓글에, 그건 이세돌도 마찬가지 아님? 이렇게 적혀있네. 아무튼, 후기, 먼저 하면은. 그래요, 후기 해보세요. 역시, 뭐 이런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각자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물론 지난 화에 뭐 힙합 얘기여서 좀 소신발언이 많이 되는데, 조만간 사과방송 찍을 것 같습니다. 정장 입고 나오겠습니다. 나 후기하면 안 돼. 나는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게, 난 이런 싸움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맞아. 계속 싸워야 돼. 물론 막 일반인들이 그냥 패드치고 그런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일반인들이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분야인데 그냥 쉽게 토론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 하면 되지만 더 전문적으로 갈수록 계속 싸워서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원래 난 대민이랑 나오면 맨날 티격태격 하기 때문에 평소와 같았다. 뭐 약간 편안했어 분위기도. 후기 제대로 하세요. 후기. 네. 일단 나도 승준이 의견에 동의하지. 나도 이런 식의 토론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 유대인들은 실제로 공부하려면 펜을 내려놓잖아.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그런 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약간 이제 기술의 특이점이 다가오니까 이런 거에 대비한 공부도 하고 주식도 좀 사고. 야구방망이 좀 준비하고. 방망이도 준비해놓고. 그래. 오탄이랑 은간우 이거 싸우는 거 너 아니었으면 우리 생각도 못해봤어. 이것도 AI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가능하지. 뭐야 오탄이한테 한 방 맞으면 끝나. 그래서 계속하세요. 뭐 계속해? 그래서 약간 마무리. 네. 마무리는 그래서 훈훈한 마무리. 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아무튼 약간 사실 승준이 처음에 유튜브 한다 했을 때 이거 약간 얼마나 할까 했는데 그래도 1년 넘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친구로서. 그래 드디어 나오셨어. 나는 불러주면 언제든 나올 생각이었는데 좀 길어졌고 그래서 1년 뒤 첫 게스트입니다. 이거 또 영광이라면 영광이고 아무튼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불러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피자탕과 된장. 그 도리도리에서 한번 보자. 그래 피자탕과 된장빵에 된장빵 먹고 삼키는 거 인증. 아니 피자탕 먹고 삼키는 것도 인증해야지. 아니 탕은 그냥 삼키는 게 음식인 거야. 아니 빵은 그냥 먹는 게 음식인 거야. 그러니까.